지적기사 실기 삼각측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각망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각망 조정의 기본적인 풀이 순서를 간단하게 각규약부터 시작해서 변규약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장, 좌표를 계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각망 조정의 삼각측량 같은 경우는 삼각측량의 경우는 우리 계산부를 작성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부에 이미 식이나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부의 내용, 식을 참고를 해서 그 식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적용보다는 이제 대입이죠.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각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기선이 얘가 기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사각망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선 이렇게 보면 기선이 요 선이 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선이 기선이 되느냐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각을 뭐 그냥 저는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삼각측량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 삼각형이 있을 때 변의 길이 A를 안다라고 하면 B와 C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각도, 각 A, B, C의 각을 관측을 해서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기선을 기반으로 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라고 하는 뭐 이것은 또 사인 대문자죠. C분의 소문자 C. 대문자로 써 있는 거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써 있는 거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관측함으로 인해서 변의 길이를 계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좌표를 얻는 거죠. XY 좌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구점에 XY 좌표를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단 이 내용 가운데 관측값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항상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차의 성질을 어떻게 조정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게 본 문제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처럼 각규약의 첫 번째는 사각형의 내각의 합,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의 내각의 합을 대괄호 A라고 하고 그 값이 곧 360도가 돼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빼서 0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이 아니라 뭔가의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각오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규약, 각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따져줄 때 첫 번째는 사각망의 모든 각을 합해서 360도를 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를 앞세우는 거냐면 관측각의 총합을 앞세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알파1, 베타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1번 각과 2번 각의 합은 5번 각과 6번 각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그것이 서로 오차가 있다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각규약에 대한 두 번째 각규약을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3번과 4번의 합이 7번과 8번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각규약을 만족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규약입니다. 변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인이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알파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홀수가 1, 3, 5, 7 이렇게 이제 1, 3, 5, 7, 2, 4, 6, 8 홀수와 짝수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알파와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을 하시고요. 그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쓴 요거는 뭐냐면 사인 알파 1과 사인 알파 2 뭐 얘네들을 전부 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알파에서부터 사인 알파 1에서부터 알파 4까지. 자, 여기에 기호로 하면 1, 3, 5, 7
대한 사인 값을 전부 곱을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인 짝수에 대한 값을 사인을 해서 역시 곱을 해주면 이것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값이 곱해졌다 나눠야 되니까 똑같은 값을 10으로 나누면 역시 1이 나오고 11을 11로 나눠도 1이 나오듯이 요 두 값, 첫 번째 항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1로 빼보니 1에서 1 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니라면 그것이 2원이 된다. 그게 이제 오차란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델타 알파, 사인 10초에 대한 삼각형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쉽게 48.4814의 코사인 각을 이제 넣어주시면 델타 알파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그만큼을 조정한 값에 대한 사인 알파를 계산해 줍니다. 원래 사인 알파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델타 알파를 합산을 해서 사인 알파 프라임, 사인 베타 프라임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E1과 두 번째 E2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똑같은 E1을 계산할 때처럼 사인 알파 프라임 그렇게 이제 4개의 알파 프라임 값이 나오고 4개의 베타 프라임 값이 나오겠죠. 그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값을 곱했다가 나눠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이 아니라면 그만큼을 E2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경정수라고 하는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을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식이 이미 계산부에 써 있기 때문에 E1과 E2의 차이의 절대값 분의 10초의 E1 값을 곱하면 이제 x1 프라임이 되고요. 역시 똑같은 식의 10초의 E2 값을 계산하면 x2 프라임이 됩니다. 역시 우리가 10초에 대한 오차를 가지고선 이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의 절대값은 역시 10초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1 프라임이나 x2 프라임 같은 경우는 분모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지만 분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E1과 E2라고 하는 그렇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거의 차에 대한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10초가 되면 이게 제대로 잘 계산이 된 거구나. 오케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의 길이는 이것처럼 각이 완전하게 픽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각이 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변의 길이를 계산해 낼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방위각 세타라는 각을 먼저 구해 보시고 세타는 아크 탄젠트에 대한 델타 x에 대한 델타 y, 종선에 대한 횡선차, 종선차 분의 횡선차에 대한 아크 탄젠트 값을 구해서 세타를 구하게 되면 자, 이 델타 x와 델타 y의 값이 어느 측선을 향하느냐. 자, 1사분선이냐? 그럼 그 각이 곧 방위각이 되고 자, 2사분선이다라고 한다면 세타를 구하게 되면 요때 방위각은 마이너스 세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80에서 세타를 빼면 방위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3상한 같은 경우는 세타를 구하게 되면 180을 더하면 되겠고 4상한선은 세타가 나오면 360에서 세타를 빼면 방위각이 되고 3상한선은 180에 세타를 더하고 2상한선은 180에서 세타를 뺀다. 1상한선은 그 자체가 방위각이 된다.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좌표를 계산하고 x는 기지점의 x좌표에다가 측선의 길이 코사인 방위각 그러면 x좌표가 나오게 되고 y는 측선의 기지점의 y값에다가 측선의 길이 사인 방위각을 해주면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계산한 그 좌표가 평균값으로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계산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요. 사각망의 기지점 좌표 관측 내각이 다음과 같을 때 서식에 의해 소구점 7, 8 지금 보시면 여기가 기 3과 기 8이 기지점인 거죠. 숫자가 지금 표가 밀려갖고 5자, 2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보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C를 향한 요게 이제 기선이 되는 거죠. 이미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거리를 당연히 계산해 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값들을 써줬습니다. 그렇죠?
알파1부터 베타4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감마라는 값을 써줬어요. 알파1이 여기죠. 알파1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1, 베타2 역시 알파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베타는 상단에서부터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4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각각의 각들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을 가지고 기지점의 XY 좌표를 가지고 또 관측 내각을 가지고 각각의 관측 내각의 합이 아까 360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산부를 먼저 볼까요? 쭉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중간에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각각의 계산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내각의 합, 알파와 베타의 총합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총합이 360도가 안 되니까 그만큼의 차를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각각에 대한 기준들이 이미 뭐 E1, E2, 뭐 파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이미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풀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각교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과 사각형이죠, 참. 사변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각망의 내각의 합 8개의 각의 합이 360도와 얼마 차이를 보이느냐 입실론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래서 관측각의 총합에서 360을 빼면 그럼 신속하게 우리 8개의 각을 합해서 그게 359도 59분 37.6초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2.4 부호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어디를 빼느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정량은 플러스로 한다.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 안 하면 못 하겠죠. 22.4초가 모자랐는데 더 빼버리면 44.8초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각각의 22.4초를 8개의 각을 관측을 했다가 오차가 났으니까 오차의 원인의 수인 8로 나눠서 2.8초만큼을 더해주게 된다. 각각의 각에다가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삼각형 내각의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지만 사각형은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가 나게 되면 90도에 가까운 각에다 배부를 한다. 그러니까 좀 큰 각에다가 이제 배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E1을 계산을 합니다. E1과 E2를 계산해야 되는데 알파1과 베타4 그 다음에 알파3와 베타2와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알파1과 베타4를 더해보니 84도 42분 10.4초 46.8초 그러니까 얘는 42분 10.4초고 41분이니까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3.6초가 지금 오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파1과 베타4의 합이 알파3와 베타2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지금 원인이 커서 났고요. 그러니까 조정은 빼주셔야 되겠고 얘네들은 작아서 났으니까 조정을 더 해야 됩니다. 얼만큼 더 하냐 하면 역시 각을 4개를 쟀으니 4개의 각을 쟀으니 원인의 수인 4로 나눠서 5.9초만큼을 앞에 알파1과 베타4에다가는 빼주시고 이만큼을 빼주시고 알파3와 베타2에다가는 5.9만큼을 더 해준다. 그게 이제 조정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 푸는 과정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차가 커서 났으면 조정은 빼줘야 된다. 오차가
값이 작아서 났기 때문에 조정은 더해준다. 이런 개념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E2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2도 역시 마찬가지라 알파2와 베타1의 합과 17분 51.8초와 17분 48.6초 역시 앞에 항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을 넷으로 나누면 0.8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0.8에 커서 난 녀석들은 빼주시고요. 알파2와 베타1은 빼주면 되겠고 0.8을 그 다음에 알파4와 베타3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각각의 계산을 맞춰서 각 규약에 대한 계산부의 식을 값들을 이제 계산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규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꾸 이제 사부 B 이렇게 써 사부 베타라고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대한 계산 각 규약에 대한 조정각으로 계산하고 성과표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8개를 써야 되는데 이제 2개만 썼어요. 나머지는 계산해서 그 값들을 소수점 6자리까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은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각 규약을 조정한 값으로 각 규약을 조정한 그 값을 가지고 사인 알파1, 사인 베타1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정 후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도 08분 20.2초. 자, 요 값이 원래 우리가 관측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측한 값이 아니라 조정 후의 값을 가지고선 계산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빼먹었지만 나머지 사인 알파2부터 쭉 더 사인 베타4까지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이 사인 알파, 저도 이제 요거를 쭉 다 쓰진 않았지만 계산을 해보셔야 되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사인 알파 1부터 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4까지의 곱들을 쭉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에 대한 값도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이 나와야 되고 그 값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게 오차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값이 만약에 뭔가의 값이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소수 6째 자리를 1의 자리로 보게 되니까 소수 6째 자리를 1의 자리로 보면 마이너스 22라는 오차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1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0. 얼마. 0.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알파 값이 작고 베타 값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알파 값은 작고 베타는 크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해요? 작은 녀석은 더해주고 큰 녀석은 빼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알파에다가는 플러스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정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와 델타 사인 알파 델타 베타 델타 알파 델타 베타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역시 48.4814 48.4814라는 값에다가 코사인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조정한 그 값에 대한 코사인 값에 48.4814 요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48.4814를 곱해서 각각의 델타 알파와 델타 베타를 구하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했던 사인 알파 오차가 있는 그 상태에서의 알파에다가 요 값들을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해줘 갖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프라임과 사인 베타 프라임을 계산하시고 여기도 이제 2개밖에 안 써놨지만 총 나머지 6개를 추가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계산부에는 쭉 써놨고요. 여기 중간 과정에는 지면 관계상 좀 줄였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죠. 지면 관계상 8개를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는 생략을 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계산부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0.000195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겠죠. 0.000195라는 값을 얻습니다. 뭐 아까 오차가 더 커요. 그렇죠? 오차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값이 이번에는 알파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파 프라임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1 프라임과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을 계산하죠. 2번 위에서 계산했던 2원과 2,2의 차의 절대값분의 10초에 대한 2원. 그러면 이제 x1 프라임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자리에다가 2원 자리에다 2,2를 대입하면 x2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x2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10초가 나오느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해보니 마이너스 5.2에서 4.8을 빼요. 자, x1 프라임은 마이너스 5.2고요. x2 프라임은 4.8이니까 두 개를 빼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10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정확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규약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변장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AC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에 대한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기지점에 대한 길이가 되니까 델타 X와 델타 Y, 즉 XC-XA의 제곱에다가 YC-YA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AC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AD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감마2나 감마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그림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감마1과 감마2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보면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에 의해서 요 각도에 대한 요 길이는 그렇죠? 요 각도에 대한 요 변의 길이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각에 대한 대응되는 변, 이 각에 대한 대응되는 변. 이렇게 해서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AD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계산하게 된다. 그렇죠? AD의 길이와 CD의 길이. 이때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각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으니까 조정된 후의 각을 계산에 반영한다. 조정 후의 각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변의 길이 계산하는 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조정 후의 각을 대입하지 않고 활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실제의 원래 값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관측각을 대입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반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방위각을 계산해야 되겠죠. 방위각을 계산하고 나면 좌표를 계산하면 되는데 방위각은 뭐냐면 AC의 방위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미 A와 C는 기지점이 되기 때문에 기지점을 이용한 XY 좌표를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는데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와요.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한 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방위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D의 방위각은 AC의 방위각에서 알파2를 뺀 형태로 계산한다. 이건 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AD의 방위각과 CD의 방위각 이것들이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 AC의 방위각에서 알파2를 빼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D가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알파2가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대략 여기가 북쪽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A, C의 방위각은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에서 알파2만 없다면 A, D의 방위각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의 방위각은 C에서부터 D를 향하는 방위각이니까 북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AD의 방위각이 요만큼이잖아요. 여기다가 방위각을 180을 더해 주시고 요 각을 더해 주면 되는데 이 각이 베타 2 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방위각 계산하는 것 각각의 내용들을 지금 여기도 두 개밖에 안 써놨고 여기도 AD와 CD만 써놨지만 사실은 모든 측선에 대해서 이제 방위각을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만 계산을 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AD의 방위각에다 180을 더했다가 조정 후에 각 베타 2를 더해서 방위각을 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측선의 방위각에 180을 더하고 진행 방향에 따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그림만 딱 그려보셔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위각 계산까지를 마무리를 하시고요. 종횡선 좌표 또 평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D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A가 기지점이니까 A에서 D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C가 기지점이니까 C에서 D를 계산해서 이 D점에 대한 XY 좌표를 평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D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점의 좌표, A점의 X좌표에다가 AD의 길이 위에서 구했죠. 1733.78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방위각 있죠. 2도 40분 23.5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Y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A점의 Y좌표에다가 직선의 길이 사인 방위각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Y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C점에서 출발해서 D점을 구한다. 자, 이 두 점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XD의 D점의 X좌표는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C점의 X좌표에서 CD의 길이 코사인 방위각 길이 구했고요. 방위각 구했으니까 요 값, 요게 지금 같지 않죠? 자, 요 값은 같은데 같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평균해서 반올림해서 6, 5, 3, 2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D점은 이제 그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1번만 이렇게 이제 썼고 D점뿐만 아니라 요 생략을 했지만 남은 점까지 B점까지도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B점의 좌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 준 값이 요 표가 되겠죠. 그 값들을 정리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한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알파 1부터 베타 4까지의 총 합을 우리가 잘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썼고요. 입실론과 각각에 대한 8로 나눠서 보정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써줘서 각각의 보정량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잘 보셔서 여기 이제 위치가 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치가 헷갈리고 또 부호를 잘못 썼을 경우는 이제 답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잘 보시고 조정각을 쓴 다음에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델타 알파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각 지금 각각의 알파 1과 베타 1 값들 뭐 이렇게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변장 우리는 이제 두 개밖에 계산을 안 했지만 각각에 대한 변장 계산을 해주시고 방위각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방위각 계산을 해주시면 그때의 이제 XY 좌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XY 좌표를 이제 구하고 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다음과 같이 각각 10초 차이가 나고 E1과 E2에 대한 계산을 해주시고요. 경정수와 관련된 조정 계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얻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좌표를 얻을 때까지 X, Y 좌표를 얻을 때까지 값을 계산을 해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